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30페이지죠. 우리가 모든 과목에 뭐가 있어요? 스타트가 있죠. 출발점입니다. 그럼 월요일날은 뭐예요? 세법이죠. 그러면 세법 출발점 뭘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요거. 3W, 그렇죠. 3W 그럼 뭡니까? 우리가 표라는 게 있죠. 그 다음 뭐예요? Y, 그렇죠. 세법에 가니까 월요일날 그러니까 가세 뭐가 바뀌어요? 주체. 하선 뭐예요? 가세 대상, 그렇죠. 왜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하게 된 목적이 나오겠죠. 항상 보면 가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부여하면 뭐예요? 국세. 그러면 지자체가 하면 뭐입니까? 바로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출발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세법은 5개를 꼭 수치해줘야 돼. 가세 주체, 가세 대상, 가세 요건, 가세 비율, 이런 거.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세법의 스타트예요. 그러면 이제 공법으로 들어갔어요.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뭐부터 출발해야 돼? 일단 부동산 관계법규죠. 주체가 뭐예요? 국가죠. 그러니까 공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과 관련돼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제일 중요한 법률이 뭘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걸 우리가 잡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두 번째 공법과 관련돼서 스타트를 잡고, 세 번째 관련돼서는 뭡니까? 중개사법이죠. 3일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은 중개사법이죠. 뭘 잡아야 돼?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들어가죠? 윤리. 우리 옛날에 공인중개사에서 우리 학창 시절 때 국민윤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에 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여쭤보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리 과목이 없는 대신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뭐예요? 중개사법에서 뭐라고 써놨죠? 벌칙. 벌칙을 빨리 외워둬야 돼. 벌칙과 관련돼서. 벌칙은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 수요일날 배우는 중개사법에 대해서 뒤로 자꾸 미루면 안 돼. 그러니까 벌칙을 딱 해가지고, 벌칙과 관련돼서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딱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은 복사해가지고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 관련돼서는 이제 목요일 날은 뭐예요? 민법이죠. 민법 스타트는 뭐예요? 민법 스타트는 뭘 잡아야 돼요? 요거죠. 뭘 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배웠던. 뭐라고 써놨죠?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효과. 이렇게 잡아야 돼요. 효과. 이렇게 잡고. 그럼 법률 요건의 태양은 2개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용사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법률 효과와 관련돼서는 뭘까요? 득실 변경, 즉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득실 변경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 그래서 득실 변경. 그러면 득이 뭐예요? 취득, 변경, 소멸. 그럼 취득은 2가지가 있죠. 원시 취득과 뭐가 있죠? 현재 취득이 있다라는 거.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실은 소멸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항상 출발점 스타트 선상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5번째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뭐예요? 학개론이죠. 학개론의 스타트는 뭐예요? 요 2가지야.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혈성과 형평성. 그러면 저희가 읽을 때 혈성 그럼 뭐예요? 혈성, 시장. 형평성은 뭐예요? 국가. 그러면 이쪽에 지금 뭐예요? 우파예요? 좌파예요? 우파.
이쪽에 치우치면 좌파가 되는 거야. 정책 논점에서. 그러면 요거는 시장이니까 결론적으로 수요 공급, 경제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은 뭐가 될까요? 정책 파트, 정체론. 여기 정책론인데 여기 학자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거든. 그러면 혈성과 형평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스타트를 다 끊어놔야 돼. 그러면 6번째 관련돼서는 뭐예요? 토요일 날은 뭘 배우죠? 공시죠. 공시는 뭐예요? 자, 공시법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법률이 있어.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게 바로 뭐예요? 간단하게 읽어봐요. 지적. 부동산 등기법 뭐예요? 등기. 그러면 지적과 등기 이것도 이제 출발한다고. 그러면 등기라는 거 지적은 뭐예요? 사실이 권리. 사실. 등기는 권리관계. 그럼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가 매너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책을 읽을 때 밑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대장이고 이거는 등기부죠. 그러면 지적 딱 스타트 선상에 섰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가지 요소가 있어. 그러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럼 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토지. 그러면 토지 어디에?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이거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그러면 뭐 툭 치면 필지. 그쵸? 요게 몇 필지? 한 필지. 그쵸? 한 필지가 돼. 한 필지에는 뭐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라고 해요? 소재 369 지방. 그러면 자 성별이 있듯이 땅의 성별도 있어. 지목.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면적. 여기에 뭐예요? 경계. 여기에 X축, Y축을 확정하니까 경계했죠?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적 파트는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눈에 딱 보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진행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지적을 배울 때는 요 지적의 3요소부터 딱 출발하고 그러면 등기법에서 출발할 거는 뭐예요? 등기부. 자, 요거 봐봐요. 일반 등기부. 그래서 일반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여기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요게 뭐예요? 부동산의 신상,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가구. 요거는 얼구. 그래서 이거 전체가 등기부거든. 그러면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거든. 표제부라는 것은 사실관계죠. 즉 부동산의 신상이죠. 그러면 가구는 뭘 대해서 보는 거죠?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를.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요 체계를 딱 잡아놓고 이제 나머지는 소스를 줘야 돼. 양념을 척척척척척척 뿌려줘야 돼. 양념을 척척척 뿌려주는 게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영어가죠. 영어. 근데 이제 발전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봐봐요. 자꾸 우리가 이제 봐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권리 그러면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권리거든. 그러면 힘이라는 것은 파워, 물건이거든. 이익은 뭐예요? 채권. 물건과 채권은 즉 권리야. 그러면 권리의 종류에는 물건, 채권이 있거든. 그럼 물건, 채권은 궁극적으로 재산권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요거를 잡으면서 양념을 우리가 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권리 뒤에는 의무.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즉 뭐예요? 법률 관계가 되는, 법률 효과가 되는 거는. 그러면 법률 공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두 사람은 뭐라고 해? 쌍방이거든.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거 일방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명칭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한 주 돌았으니까 이게 쫙 머릿속에 체계를 잡으면서 가야 돼. 그리고 공법은 뭐 정부부처를 잡아놔야 돼. 정부부처. 정부부처. 장관보다 뭐가 더 대구시장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대구에 가면 짱이 대구시장이거든. 그러니까 장관보다는 대구시장이 나아. 오히려 솔직하게만. 그래서 우리 추미애 위원장은 어디로 가신대요? 경기도지사로 가신다잖아. 경기도지사. 뭐 출마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출발점을 딱 짜줄 때 요걸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네 번째 날, 뭐예요? 민법이죠. 민법 그럼 뭘 기억해야 돼?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게 생각해. 그러면 법률 요건은 뭐가 되죠? 두자로 원치면. 원인. 요거는 뭐예요? 결과.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거든. 그럼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럼 법률 효과는 요거 법률 사실을 구성한,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 이게 뭐가 돼요? 법률 사실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가니까 꼭 얘기하면
이게 계약이거든.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어사 표시가 몇 개 필요해? 2개.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일까요? 어사 표시죠. 그럼 어사 표시는 결론적으로 법률 사실이 돼. 계약은 법률 요건.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이 법률 행위가 있는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사 표시. 그럼 법률 행위란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예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임. 근데 우리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게 큰지 모르거든. 그러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요령이라는 거야. 요거 뭐예요? 요거. 자, 시옷이죠. 요거 뭐예요? 이응. 요거 뭐죠? 히읗. 그래서 그러니까 시옷이 빠르죠. 이응이 그 다음이죠. 그럼 히읗.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법률행위거든. 지난주에 배운 게 이제 법률행위거든. 그러면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하나만 단독행위, 2개만 계약,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되거든. 그러면 단독행위는 2종류가 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생각을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럼 추인을 하려면 뭐에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추인은 그러니까 추인은 어떤 사람은 추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역으로 이용해서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건 숙제할 때 단독행위가 2종류가 있다면 자, 그러면 외울 게 많아요. 요건 적죠. 그러면 어디를 외워야 돼? 적은 걸 외워야지. 그러면 적은 걸 외우면 300으로. 근데 항상 우리 노파심이 있어서 그런데 연세 드는 사람들은 연세 많이 든 사람은 어때? 둘 다 외우니까 시험장 가면 둘 다 헷갈려 버려.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요거와 관련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했죠. 제포, 유언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가 나오면 좀 조심해서 다뤄놓을 게 있고요. 포기는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포기. 그럼 제한물건의 포기는 세입자한테, 세입자가 주인한테 가서 포기해야죠. 그럼 제한물건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와 관련돼서 한번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왔어요. 그러면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지난주에 복습하는 거니까.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어.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됐죠? 법률행위가 생략돼서. 그래서 일반적 법률행위 성립 요건. 그래서 간단하게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앞에 일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통이죠. 그럼 공통 그러면 또 외울 필요가 없어. 너하고 나와의 관계. 뭐예요? 당사자 있죠.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목적. 그 다음에 어사표시. 그래서 어사표시. 요거죠. 그래서 시험장 가면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모의 이렇게 잡아야 돼. 당모의. 그러면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 승인 요건이 있으면 특별 승인 요건이 있죠. 그래서 혼인의 신고, 요원의 방식, 그 다음에 요물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요물계약에서만 물건의 인도를 요하죠.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물계약 그러면 뭐예요? 자주 출제되니까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뭐가 있죠? 현대, 계보, 현상 광고, 작품은 출품해야죠. 재물 변제, 계약금 계약. 그러면 계약금이 승리되려면 뭐예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금이 넘어가야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이 넘어가지 않으면 계약은 성사가 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권 계약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그러면 일반적 승립 요건이 있으면 뭐가 있죠?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 이렇게 있어요.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은 요거와 관련돼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무능력자를 뭐라고 그래? 제한 능력자. 그렇죠.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학가적사 이렇게 잡아야 되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어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사기 강박이거든.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잡고 그러면 저희가 책을 순간의 의미를 읽어낼 때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 순발력을 발휘해야 돼.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 효력 요건. 그렇죠. 효력 요건. 요거는 뭐예요? 성립 요건. 이걸 이제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이걸 모르면 절대 민법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빨리 숙지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확정. 그래서 우리 확정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는데요. 가능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자, 불능이죠.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뭐가 있다? 후발적 불능. 빨리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적법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어. 강행 규정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뭐예요? 단속 규정과 허력 규정. 그래서 올해 뭐예요? 올해 12월 달에 연말연시에 뭐예요? 자, 각 대학교에서 뭐예요? 가장 사자성어로 하는데 올해 역시 확정이 될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봐봐요. 통일교에서 뭐예요? 통일교에서 자, 민주당은 받은 거는 후원금. 국민의힘이 받으면 뇌물. 그러니까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거든. 내로남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간음과 관련, 적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효력 규정과 뭐가 있다? 단속 규정이 있죠.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있어. 처벌은 감수해야 돼. 근데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고, 뭐도 없어요? 처벌도 감수해야 돼. 그래서 요즘 뭐예요? 요즘 뭐 박나래씨 뭐 갑질한다는 거 있죠. 뭐예요? 무슨 이모? 주사이모.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효력 규정으로서 박나래는 처벌받지 않아요. 처벌받는 사람은 뭐예요? 주사이모만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본다면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데 했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보선규정, 강행규정으로서 효력 규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생각을 한번 하죠. 그러니까 막 주사이모를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박나래 씨는 처벌 안 받아. 왜? 누굴 처벌? 주사이모가 처벌받는 거지. 그러면 의사는 어디에서 해야 돼? 수술은? 병원에서 해야죠. 그럼 외부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달라져. 법을 배우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올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사회적 타당성.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30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을 좀 우리가 바꿔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요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보고, 이제 출발할 때, 끝날 때 마무리를 다시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까먹어서 그래. 까먹어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낮추지 말라고요. 낮추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사람이 있어. 낮추는 사람이요. 그러면 거기 이제 페이지, 30페이지. 여기 이제 나갈 차례네. 자, 30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뭐 PPT 자료가 있어요. 근데 나 우리 현대사회는 뭐예요? 핸드폰으로 보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인쇄로 되는 활자체가 눈에 잘 안 들어와. 그걸 뭐라 그래요? 난독증이라고 그래. 난독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습관을 자꾸 들여놔야 돼. 어차피 봐봐요. 우리가 인강으로 우리 시험장 가면 뭐예요? 화면으로 보지 않잖아요. 뭘로 보죠? 객관식, 인쇄지로 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글씨를 읽을 때 글씨가 뭐예요? 붕 떠서 보여요. 그게 형님들의 책 읽는 뭐예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자꾸 읽어달라는 목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일단 가장 짚어봐야 될 게 뭐예요? 읽어봐요. 사회적 타당성. 성립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라. 효력 요건.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적 타당성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유명한 뭐예요? 반사회 질서. 그러면 찾아서 줄을 딱 끊어봐요. 반사회 질서, 페이지 30페이지 있죠. 반사회 질서. 올해 1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음 중 반사회 질서 유형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그 유명한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민법 103조. 103조. 이게 반사의 질서예요. 반사의 질서. 자,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넘겨서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봐요. 자, 폭리행위를 한번 찾아봐요. 폭리행위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폭리행위는 거기, 35페이지에 나와 있어. 자, 35페이지 이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행위가 있죠? 폭리행위 줄쳐놓고요. 그러면 자,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이거 폭리행위는 몇 조냐? 그 옆에다 하나 써요. 민법 104조. 그렇죠. 104조. 민법 104조 규정이 바로 폭리행위거든. 맨 위에 있죠.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로 열고 그 사이에 뭐 있죠? 폭리행위가 있죠. 매년 출제가 돼. 폭리행위와 관련돼서.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오셔서 반사의 질서와 관련돼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요 관계에서 반사의 질서와 관련돼서 요 두 개의 조문과 특징은 요거예요. 자, 봐봐요. 반사의 질서. 그러면 다시 책으로 오셔서 거기 조문 한번 보죠. 조문을 뭐라고 딱 써놨는지. 자, 103조 거기 30페이지. 103조 나와 있죠. 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란 선량한 분석이다.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호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무효로 한다 좋잖아요. 여기에 흔히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올해 역시 출제도 지문으로 출제된 게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맨 위에다가 메모, 포스트잇이 없는 사람은 맨 위에다가 그러면 요걸 하나 써봐요. 자, 기본서 맨 위에다가 절대적 무효가 있으면 뭐가 있죠? 상대적 무효야. 한번 여기 봐봐요. 무효는 무효인데 뭐예요? 앞에 뭐가 붙었죠?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요 개념이 순간 헷갈려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선의하기 뭐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 그러면 선의 제3자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러면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올해 또 역시 출제가 됐고요. 근데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이게 무슨 보호죠? 상대적 무효야. 그러면 상대적 무효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조만 우리가 민법, 자, 비진이 어사 표시라고 써요. 좀 이따 우리 둘째 시간 아니면 둘째 시간 말미에 우리가 배울 건데, 비진이 어사 표시. 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허위 표시. 요 두 개가 바로 상대적 무효야. 자, 비진이 어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야. 이 말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 그러면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비진이 어사 표시. 하나는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 무효로서,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우리 민법에서 비통, 그래서 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번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근데 시험에서 그러면 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하기 보호받지 못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 요거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걸 무슨 무효라고 그래? 상대적 무효야. 그러면 우리 반사의 질서는 무슨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절대적 무효. 그러면 선의든 악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것. 이 말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순간적으로 헷갈려 버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보호받는 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개념에서 대항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죠.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근데 이제 무효는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강행법규 위반도 무효거든. 근데 반사의 질서도 위반도 무효가 돼. 근데 반사의 질서 유형은 애워야 돼. 왜? 바로 거기에 행강편잖아요. 746조. 746조 뭐가 있죠? 거기 밑에 조문. 불법 언인급여. 불법 언인급여는 여기만 적용이 있어.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학장 시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3 때 뭐 원서는 누가 써야 돼? 원서는 담임선생님이 써주거든. 그러면 담임선생님 상담 가면 뭐예요? 자, 고3 담임선생님들이 책상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래. 그럼 봐봐요. 학부모 회의가, 학부모가 오면 이제 그런 사람은 뭐 별로 없겠지만, 자, 책상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열었다라는 것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원서 잘 써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뇌물이죠. 뇌물이에요. 자, 제가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어요. 자, 봐봐요. 뇌물을 줬어. 제가 줬어요, 공무원한테. 그러면 뇌물은 불법이죠.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 그럼 제가 공무원한테 뇌물 1,000만 원을 주고 나서 돌려주세요. 못 돌려받아. 그게 바로 뭐예요? 746조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봐봐요. 근데 제가 줄 생각이 없어. 줄 생각이 없어. 근데 원경 씨가 공무원이야. 그래서 저 뭐예요? 뇌물 줘. 그러면 내가 일 처리 빨리 해줄게.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누가 했어요? 상대편이 잘못했죠.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746조 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746조 한번 보죠. 불법 동그라미잖아요. 불법의 언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뇌물을 제공할 때는 이익에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공무원이 뇌물을 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거든. 근데 그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항상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불법 원인 급여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불법 원인 급여는 반사의 질서에만 적용이 있어. 맨날 까먹지 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까먹지 말고 요걸 딱 기억해두라고. 자, 요거 비읍이죠. 요거 뭐예요? 비읍. 요렇게 연결해 놓으라. 그러면 반사의 질서 유형이 중요하겠네.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은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적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에서.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제 5가지 유형을 적어놨어. 그러면, 자, 거기 앞에다가 우리 한번 딱 써봐요. 자, 거기 불법 원인 103조 앞에다가 뭐, 이렇게 일단 써놓고 들어갈게요. 자. 요 5가지 유형을 딱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판사들이 뭐 이 5가지 유형을 딱 정해놨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른쪽 가서 1번 봐봐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에 봐봐요. 오른쪽 31페이지.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인자 동그라미. 자,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정 동그라미.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괴. 그 다음에 4번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생 동그라미. 그러면 하나 더 있겠죠. 그럼 진짜 한번 넘겨봐요. 뭐가 있죠? 오른쪽. 자, 하나 더 있을 텐데. 자, 그러면 4개만 나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32페이지 5번에 사행성이 심한 행위. 4 동그라미. 4. 거기 중간에서 동그라미 5번 봐봐요. 글씨가 잘 안 들어오죠. 거기. 자, 동그라미 5번 판례 위에 봐봐요. 있죠? 예, 4.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우리 뭐 민법 교수님 따라서 다 달라져.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정윤이 불균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찾아다서 외운 사람도 있고 저는 이게 좁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자, 읽어봐요. 정인, 개생사. 그죠? 정이 뭐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재산을 정의하는 행위.
사회행위, 도박이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외울 필요 없이 딱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봐요. 첫 계약이죠. 첫 계약. 자, 첫 계약은 뭘? 첫 계약과 관련돼서, 첫 계약과 관련돼서는 어디에 걸릴까요? 인륜에 반하는 행위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거든. 그러면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되네. 특히 이제 정의관념에서는 나중에 이중매매를 배우게 되거든.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거든. 여기 뭐라고 써놨죠? 개인의. 저는, 이 봐봐요. 이제 여기 봐봐요. 유리 씨가 잘 들어야 되겠네. 자, 여기 뭐예요? 남자고. 여기 여자분이야. 근데 남자가 뭐예요? 여자분이 뭐예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우리 혼인하면 절대 이혼하지 않기로 하자. 그는 개인의 자유를 얻도록 억압하는 거야. 뭐 써주나 마나 뭐예요? 그럼 써달라고 하면 써주면 돼요. 써주면 되는 거야. 사람 살다 보면 찢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얻도록 억압하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주면 이거는 10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여기는 대표적으로 얘기 한번 봅시다. 자, 간만 잡아놔요. 집에 가서 책을 읽고. 여기 뭐예요? 산인에 사찰이 하나 있네. 근데 사찰에 가면 뭐가 있죠? 자, 스님이 계시죠. 절이 계시죠. 근데 스님이 뭐예요? 임야를 제3자한테 모두 정리를 했어. 그러면 사찰에 졸린 문제가 생기죠. 이때는 뭐예요? 반사의 질서의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행위를 정의하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도박. 도박은 어때요? 사행위거든. 어떤 반사의 질서 위반이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정인, 계생사 이제 내용을 확인할 거고 우리 소통할 수 있도록 자, 반사의 질서 이용으로서 정인 뭐예요? 정의관념에 반한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얻도록 억압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재산을 정의하는 행위, 사행위. 그러면 문제 올해 민법 41번 문제, 1번 문제가 담죠. 반사의 질서 이행이 아닌 것. 이게 나왔거든. 매년 출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5가지 유형만 뭐가 적용이 있다? 불법원인급에 적용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불법원인급에는 103조만 적용이 있다는 거야. 103조. 그래서 보면 불법원인급에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반사의 질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나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항상 예약 외에는 같이 돌아다녀. 746조. 그럼 불법원인 급여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에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거는 잡아야 돼. 반사의 질서 몇 조다? 민법 103조. 무슨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하기 보호받지 못하는 것.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자, 2개밖에 없어. 우리 민법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와 동정 허위 표시. 그러면 이걸 딱 토대로 해서 집에 가서 책을 읽어보라고요. 읽어봐야 돼. 딱 거기까지가 이번 달 목표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봤죠. 무슨 행위? 폭행위. 그럼 폭행위 찾아봐요. 아까.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5쪽. 자, 35쪽. 아까 그놨던 크게 잡아놨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폭행위가 아까 뭐예요? 불공정한 거래행위. 이걸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폭리행위라고 그래. 폭리행위.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원정 씨가 저한테 자꾸 물어보네요. 반사의 질서 유형이 반사의 질서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변해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 그러면 또 물어보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반사의 질서야. 국민이, 그러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국가는 103조의 예시 규정을 104조에 정할까? 그럼 폭행위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야? 예를 들어는 거야.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아까 책을 잡고 나왔잖아. 그러면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야. 예를 들어놓은 거거든. 예시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또 매년 출제가 돼. 또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는 매년 이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거든. 이 두 개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그래서 직관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되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폭력행위와 관련돼서 한번 쓰고 들어가자고. 자, 그러면 그 옆에도 한번 써봐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죠? 그러면, 자, 백사조와 관련돼서 뭐예요?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써봐요. 여기에다가.